안녕하세요. 보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허트 로커 2008년도 영화입니다. 이 제목이 그렇게 낯설지 않으실 텐데요.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영화죠. 캐서린 비글로우라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부인이 만든 영화인데, 당시에 이제 아바타와 이 허트 로커가 경쟁 구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꽤 화제가 됐었고, 아바타도 물론 굉장한 영화지만 이 허트 로커도 세계에서 정말 수많은 상을 받은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라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어떤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좋아한다는 게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한데, 전쟁 영화입니다. 그런데 전쟁 영화 치고는 조금은 좀 독특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쟁 영화 하면 보통 굉장히 시끄러운, 그리고 소란스러운, 폭탄이 터지고 막 총격이 벌어지는 아수라장,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는데, 이 영화에는 그런 장면보다는 적막한 순간들이 오히려 많고, 그런 적막한 전장에 공포를 좀 느끼게 해주는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사람이 죽을지 모르지만, 그게 눈앞에서 바로 보여지는 어떤 위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숨겨진 공포스러운 상황 때문이기 때문에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실감나고 또 더 무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는 사제 폭탄으로 인해서 전쟁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폭탄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EOD라고 부르는데, 폭탄물 전단 제거반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보통 이제 3인이 한조로 작전을 펼치면서 직접 이제 폭탄물을 제거해요. 한 명이 이제 대장격인 사람이 폭탄물을 제거를 하고, 2명은 이제 엄호하면서 주변에 이제 일반인들이 위험한 인물일 수 있기 때문에 감시를 하고 언제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이런 사제포탄은 사실 일반인들도 만들 수 있어서, 사실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지금 선량해 보이는 어느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물을 제거하는 임무는 특정할 수 없는 누군가를 이제 경계해야 하고, 또 어느 순간 또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폭발에 대비해야 하는 극도의 공포 속에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겪는 이런 극도의 긴장감은 사실은 어느 전장 못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바로 눈앞에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신호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면 조금 경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적막하고, 그리고 선량한 이런 일반인들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 어디에 폭탄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폭탄물의 위력은 반경 몇 미터의 사람들을 다 목숨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대상인 거죠. 영화의 시작에서 톰슨 중사가 이 EOD 3인조 부대를 이끌었는데, 그가 작업을 하는 순간에 굉장히 조심조심, 먼저 로봇도 이렇게 출동시키고 굉장히 조심조심 그 폭탄물을 제거하려고 작업을 하다가 그만 이제 사고가 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격한 다음에 이 영화의 나머지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관객들은 이 EOD 부대가 작업을 할 때마다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이 폭탄물이 터질지 모른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톰슨을 대신해 팀장을 이제 맡게 된 새로운 인물이 이제 제임스 중사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였던 톰슨은 굉장히 조심성 있고, 그리고 좀 원리 원칙들을 잘 지키는 그런 좀 안전해 보이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임스 중사는 그와 좀 정반대의 태도를 지녔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팀을 이끕니다. 이렇게 제임스가 보이는 어떤 태도를 통해서 그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돼버린 건지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그를 인간폭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도 조금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언제 어디서 굉장히 큰 위험을 몰고 올지 모르는 그런 존재고, 사실은 이제 그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약간 정신적으로도 그러한 문제를 보였고, 폭력적인, 그리고 그런 폭력성의 위험을 이렇게 노출시키게 되는, 그래서 그의 부하가 좀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 내용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지위가 높은 장교가 그가 제거한 폭탄의 개수를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에서 묘사된 어떤 제임스를 보면서 그가 우수한 전쟁 무기와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치 전쟁이 낳은 어떤 군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체가 전쟁 무기 같다. 그래서 마치 우수한 전쟁 무기를 좋게 평가하듯이 그가 폭탄을 제거한 개수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수한 전쟁 무기 같은 그런 인상을 저도 느꼈던 거죠. 그는 전쟁 무기 그 자체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귀환하는 날짜를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그 날짜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왜냐면 여기 있을수록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니까. 근데 안전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임스 중사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길, 폭탄을 제거하는 임무를 다시 수행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의 정체성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마치 전쟁으로 인해서 좀 형성됐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좀 병적이다 라는 느낌도 있었죠. 이 제임스 중사, 이 존재 자체가 이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주인공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했듯이 아바타 제임스 카메론의 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개봉 당시에 이제 아바타랑 경쟁을 해서 이제 이슈가 됐고,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무난한 영화를 만드는 그 이전에는 감독이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뛰어난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아카데미 6개 부문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78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봐야겠죠.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고 또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트를 저는 전쟁 영화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전쟁이라는 상황이 어떤 인간에게 주는 공포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었고, 그때 전쟁에 반대하는 깊은 이제 울림이 느껴졌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보다 9년 전에 공개된 이 캐서린 비글로우의 허트 로커는 전쟁의 폭력이 전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중독되어 갈 수밖에 없는 전장에서 인간성의 말살을 이제 고찰하면서 이를 보고한 다큐멘터리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진정성이 있었던 거죠. 이 촬영을 보면은 핸드헬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게 됐고, 또 이런 촬영을 굉장히 능숙한 촬영 감독을 섭외하려고 또 열심히 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좋은 촬영으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실제 폭약을 사용해서 실제 현장에서의 그 위험성 그리고 사실성을 좀 강조했죠. 그리고 이라크 바그다드와 유사한 요르단에서 위험을 감수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가 배경인 건데 거기서는 촬영할 수 없겠죠. 이렇게 미군을 이제 반대하고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요르단도 안전한 지역은 아닌데 이라크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현지의 그 느낌을 살린 거죠. 이런 생생한 체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촬영 방법, 그리고 현지 촬영, 그리고 이제 사실적인 폭약의 사용, 이런 부분들을 감독이 과감하게 용기 있게 결심했던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좀 위험해요. 많이 위험하죠. 영화 찍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위험하잖아요. 많은 생각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 촬영 조건 자체도. 이 허트 로커의 제작, 촬영, 연출, 연기는 전쟁의 위험성을 가장 크고 또 강렬하게 외치기 위해 이 적막한 공포 영화를 만들면서 또 가장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실천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폭력은 아군 적군에 상관없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 인류는 전쟁에 있는 한 영원히 안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이런 메시지에 너무 공감하고 여러분도 허트 로커를 보고 폭력에 중독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제가 이제 이 영화 내용과 이제 더불어서 이 영화 소개하면서 제임스 중사가 이 영화의 어떤 주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다 하면서 그가 이제 전쟁의 폭력에 중독이 되어서 인간 폭력이 된, 인간 무기가 된 그런 인물, 병든 인물이 됐다. 예, 그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들, 이런 전쟁 영화나 뭐 액션 영화에서 수없이 접할 수 있죠. 일반 드라마에도 사실 요즘은 폭력이 많이 나오죠. 그런 폭력의 자극적인 수위를 너무나 무분별하게 좀 시청하고 있지 않나, 좀 수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 너무 익숙해요. 막 뉴스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폭력이 얼마나 정말 극도로 극악한 경지로 좀 나오는지 너무 익숙하게 보게 되고 그게 단지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전쟁은 더 그렇죠. 정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폭력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에 어떤 사용된 무기를 개발하는 걸 마치 발전, 과학의 발전처럼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위험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이렇게 전장에서 폭탄을 제거하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이 현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좀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많이 느낀 거는 전쟁은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 아군이 이기길 막 바라잖아요. 아군, 적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이고 위험하고 두려운 거구나. 전쟁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일상을 파괴하고 일상 어딘가에 그 위험이 숨겨져서 거기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그것은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죠. 마치 제임스 중사가 그 전쟁 현장에서 공포 그 자체를 자신의 어떤 존재 상태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병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전쟁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오늘 하루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 그 자체를 고민하게 하고 그 현실을 다큐멘터리적으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여다보게 한 이 허트 로커 영화가 좀 전쟁 영화 중에서도 위대한 또 오래 남을 기억 남을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